7월 4일을 기념하는 보트 여행 중에 발생한 한 10대의 기이한 죽음에 대해 많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남겨진 채로 있었던 미스터리한 상황과 결국 그의 시신이 섬 해안에 떠밀려온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w and Crime Sideba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버를 팔로우하신다면 항상 외부의 위험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항상 유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카그니는 여러분 정보를 노출시키는 오래된 게시물과 검색 사이트를 추적해 삭제를 요구합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제 정보가 있었고 며칠 만에 인커그니가 그 모든 정보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설정도 정말 간단합니다. 계정만 만들면 인커그니가 나머지 모든 작업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의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링크를 제출해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직접 조사하고 삭제해 줍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 찾으면 해치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코드 sidebar로 연간 요금제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ncogni.com/sidebar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미시시피 지역 사회를 괴롭혀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전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8세 대학 운동선수 이자 사랑받는 아들인 놀랜 웰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사주 섬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러 나갔던 젊은이였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가 United Cajun Navy의 한 구성원과 인터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실제로 논란을 찾기 위해 공중수색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국립공원 관리원이 논란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아서 유명 인사들까지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비극이라고 부르며 정의와 투명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판사가 이제 입을 열었고 그녀의 가족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권 변호사 중 한 명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벤 크럼프는 최근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놀란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안 놀란의 시신은 독립부검을 위해 주 밖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세부 내용 전에 상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7월 4일 혼 아일랜드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혼 아일랜드는 길고 좁은 사주섬입니다. 미시시피 해안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걸프 아일랜드 국립해안선의 일부이며 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물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자주 찾으며 특히 7월 4일 같은 공휴일에 더 붐빕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국이 말하는 18세 놀란 웰스와 그의 친구들이 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들은 개인 보트를 타고 하루 동안 섬에 나갔고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놀란 웰스는 오후 3시경 혼 아일랜드 북서쪽 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친구들은 수색대원들에게 웰스가 한 여자와 얘기하려고 남았고 다른 그룹과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웰스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고 잭슨 카운티 셰리프국과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 등 여러 기관이 대규모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 부회장 브라이언 트레셔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수색에 참여했고 놀란 웰스 시신 소식이 전해질 당시 실제로 항공 수색 중이었습니다. 저는 약 300피트 상공에서 시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신이 물에 불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동안만 물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사무실은 논란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7월 7일에 섬의 북서쪽 끝 근처 물에서 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시신이 놀란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건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의문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민관 변호사이자 우리 프로그램과도 친분이 있는 조 리처드슨입니다. 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회의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 고맙습니다. 항상 여기서 제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가족은 벤 크럼프를 선임했고 현재 가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에 관여해왔죠. 조지 플로이드, 트레이본 마틴, 브리오나 테일러 가족을 대표해왔습니다. 이번 주 그는 주목받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놀란 웰스 가족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 팀 동료, 친구였으며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Southwest Mississippi Community College 와이드 리시버였던 그는 다가오는 풋볼 시즌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음 달 19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란에게 혼 아일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관들이 이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시급성과 투명성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크럼프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의 시신이 독립적인 부검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미시시피주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독립부검에 대해 묻기 전에 왜 변호사를 고용한 겁니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관련된 일들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숨기는 게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꼭 그런 경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부검 후에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고 그 시신을 땅에 묻는다면 그 시신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변호사가 사설 부검을 받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벤 크럼프의 경우에는 그는 또한 당신에게 주목을 끌어줄 것이고 그로 인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권력자들, 즉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질문들이 나오게 할 겁니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주목을 끌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과도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수사에 뭔가 잘못됐다고 믿는다는 신호로 보이나요? 아니면 단순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일 뿐인가요? 그들은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벤 크럼프는 법조계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법 집행기관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거나 정보원이 있는지 또는 법 집행기관이나 검찰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보이나요? 아니면 가족이 뭔가 잘못됐다고 믿는다는 뜻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벤 크럼프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저도 샌버나디노에서 집 근처 거리에서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전국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프로리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곳에서였죠. 하지만 그는 남부와 깊은 인연이 있죠. 물론 남부에서 학교를 다녔고 미시시피 등지에서 사건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 크럼프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자원을 끌어오고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실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다가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무언가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시시피주가 될 것 같은데 평소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런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평소보다 늦게 공개된다면 핵심은 기관들이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찰 상황에선 바디캠 영상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제 관련 규정과 구체적 내용도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공개하는 것, 정보를 공개하는 것, 혹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럴 때 언론의 관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반대일 때 그렇죠. 사람들이 경찰에게 단속당하거나 경찰을 상대할 때면 경찰은 숨길 게 없으면 차를 수색하게 해달라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당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것도 가족의 동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회사를 고용하는 이유 중에 잠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벤 크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허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상한 점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왜 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이 그 모든 빈틈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질문에 따라 다르며 이 아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판사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도 이 일에 발을 담갔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최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침해된 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 독립부검에 대해 묻고 싶어요. 왜 독립부검을 실시하나요? 왜 부검을 의뢰하죠? 왜 미시시피주 밖에서 하려고 하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 검시관이 7월 7일에 이미 부검을 실시했으며 관계자들은 독성 검사와 기타 검사를 진행 중이라 결과가 몇 주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럼프 씨는 독립부검 결과가 빠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럼프 씨는 가족들이 미시시피주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정부와 무관한 목격자들과 이야기하는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제 생각에는 그들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모두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시신입니다. 음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익사가 주장되고 있는데 익사와 일치하지 않는 외상이 있다면 그건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시피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그들이 의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종결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정보를 밝혀내려고 할 때 검시관이나 수사관, 화재조사관 등 여러 관계자들과 상대해야 했던 사건들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그들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면 그들은 그냥 사건을 종결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밝혀냈는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미국 남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흑인 아이 한 명과 여러 백인 아이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편을 들거나 뭔가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 자체는 이론적으로 적어도 누군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몇몇 우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요. 또한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점이죠. 주 검시에서 추가 검사가 끝나기 전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 더 빨리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독립적인 부검을 하고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충분히 철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값어치만큼 결과를 얻는다고도 생각합니다. 독립부검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검시관 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검시관이 사망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고 수사관들이 말한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이력까지 모두 참고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요소가 작용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독립부검도 모든 것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공공 절차를 따를 때보다 조금 더 빨리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모두 진행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빠르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나 뭔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정보를 다룬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몇 가지 답과 주 검시관의 소견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주제, 즉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판사가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판사는 chancery 판사 애슐리 콜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놀랜과 함께 보트 여행을 갔던 친구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 아들은 놀랜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이 웰스 가족과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문을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의 면담을 받았고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7월 4일 오후 3시 마지막으로 논란을 받고 오후 4시 30분쯤 떠났습니다. 보트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빌지 펌프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놀란은 섬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정보가 웰스 가족에게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그들의 슬픔과 우리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분이 판사 맞죠? 둘째로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었는데도 입장을 밝혔고 논란의 마지막 행적이나 활동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이 조심스럽게 관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판사이기 때문에 대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런 발언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 잭슨 카운티는 실제로는 아닐지 몰라도 비유적으로는 충분히 작은 곳이라 그녀가 검사를 알거나 검사가 그녀를 알 겁니다. 그녀는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을 알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그녀를 알고 있고 그녀는 검시관이나 검시관 사무소를 알고 있거나 검시관 사무소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제가 이 고인의 가족이라면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족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아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족 모두 아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족 모두 판사의 자녀에 대해서도 판사 역시 자신의 아이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가족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일로 포장했지만 그녀는 가족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족을 위한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녀가 꼭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결정한 것도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다른 친구 그룹이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았나요? 그는 그들과 갔어요. 네, 거기 있어요. 그거 흥미로웠어요. 네, 아마 그들에게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갔나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도에 따르면 그를 두고 떠난 친구들이 그의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은 꽤 외진 곳이고 통신 신호도 잘 안 잡힌다고 해요. 휴대폰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라면 휴대폰을 꼭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9살 아이가 있다면 휴대폰이 되든 안 되든 두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사실 그건 정황 증거일 뿐 DNA 같은 건 아니에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이 아이가 그들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갔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제 저는 왜 판사 엄마가 조심스럽게 관여하고 싶어 했는지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든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업데이트된 보도 자료를 내고 7월 4일에 혼 아일랜드에 있었거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촬영한 원본, 편집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사소한 정보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정보를 가진 분들은 제보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은 혼 아일랜드에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더욱 소중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가 지금 이런 공개 호소를 내놓았다는 점이 무엇을 말해준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제게는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직접 알고 있거나 목격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직접 알고 있거나 목격한 정보, 사진, 그런 것들, 사진, 비디오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정보를 가려받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법정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법정에 간다면 전에 들은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증거 게시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 아이들 중 한 명의 여자친구가 이 남자들 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나는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듣진 않았지만 추가 조사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직접 들은 정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할 말이 있다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려 할 때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정보만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정보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을 추적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해독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곳에서 업적될 수 있는 1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등등.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와 인식 모두에서 부적절해 보이지 않도록 당신이 직접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TMC의 보도 등 온라인상에서 일부 추측이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이 그날 그 섬 근처에서 벌어진 격렬한 언쟁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안관 사무실에서는 아직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ABC나 CBS 같은 주요 뉴스 매체가 있는데도 TMC가 이런 소식을 먼저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뭔가를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조사해서 필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들이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그의 휴대폰만 가지고 나타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믿지만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압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압니다. 부모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죠. 만약 자기 자녀가 휴대폰 없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안다면요. 저도 제 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는 절대 휴대폰 없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큰 처벌을 받고 전기의자에 앉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사는 꼭 필요하고 모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너무 많은 관심과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법 집행기관 밖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 베니 탐슨이 수사관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NAACP는 인스타그램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들은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까지 겹쳤으니 말이죠. 그리고 논란의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그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또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 논란이 너무 그리워요. 매일 매 순간마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슬픔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슬픔을 더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사생활을 계속 존중해 주세요.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AI로 생성된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어머니가 논란을 위해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클립까지 등장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가짜라고 주장하며 가족을 내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건 2026년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나요? 자신들을 다룬 AI 영상을 만든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건 정말 복잡한 질문이네요. 이건 법이 AI나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상황을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무언가를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그 맥락에서 명예훼손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게 어느 관할권에 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어서 클릭수를 올리고 그로 인해 돈을 벌고 있다면 말이죠.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인종적 함의도 있고 정치적 함의도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예를 들어 이 세상을 떠난 젊은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든 아니면 케이틀린 클라크에 대해 이야기하든, 정말 놀라운 건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혹은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만들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이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소식을 전했더라도 저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원하고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그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들이 퍼지거나 암시되거나 캐리커처나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계속 새로운 면이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생각해 볼 점들을 짚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컨퍼런스에 계신 걸 알지만 이 문제에 대해 꼭 존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N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저를 팔로우 하시려면 X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시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오후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